오늘은요,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이거를 가면 증후군이라고 번역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확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이 임포스터라는 단어는 뭐 사기꾼, 뭐 자기가 아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상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특히 어떤 성취 같은 것을 자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조차도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든지 또는 무슨 주변에 도움이 많았다든지 또는 자신의 현재 능력조차도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그 상태도 혹시 내가 아닌 것이 들킬까봐 겁을 낸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이런 그 심리학적 지적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저는 넓게 이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체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 이거 임포스터 신드롬의 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개척해 갈 미래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또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작은 미래가 불안한 거죠. 자신이 없는 것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이거 전체적으로 임포스터 신드롬에 걸려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은 되게 심플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을 살아요. 자기의 완전한 주체적 결정이라는 걸 해볼 기회가 별로 없이 우리가 성장을 하죠. 학교에 가면 그렇게 성장하는 내가 또 서열지워집니다. 서열지워지니까 최고 탑, 한 세대가 뭐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탑 10에 들기 전에는 자기는 항상 조금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거나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정신없이 그냥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요. 자기를 제대로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신의 현재를 수용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자로 잘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임포스터 신드롬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드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뭘까요? 이타성입니다. 이 이타성의 세계 속에 임포스터 신드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존재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만나요. 관계를 맺어가죠. 그럴 때 저는 자기를 떠올리는 거. 내가 지금 여러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지? 라고 생각이 떠오른과 동시에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자기는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내가 그러니까 욕심 같은 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관계를 맺을 때는 타인에 집중해야죠. 다른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집중된 상태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없는 상태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행위, 그게 자연스러운 자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때 자기 자신은 여태까지 쌓여있는 자기 자신이 존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관계 그 자체에 몰입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최적의 자신을 사실은 관계 속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키가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거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도 타인과 사실은 똑같아요. 공부는 그게 뭐지 하는 그 궁금증 그 자체가 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은 과제 자체가 주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분업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게 과제지. 이 과제는 다른 과제랑 엮여서 이 모든 것이 힘이 합쳐져서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 상품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가치를 전제로 해서 그 과제에 몰입해서 그 과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존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은 모든 실천 행위들이 이타성의 지향이라고 여러분들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공부나 일을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때 자꾸 불끈불끈 튀어오르는 나는 뭐지?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진짜 자기가 아니라 뭔가 욕심내는 자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저는 자기를 떠올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시간에 정말 간헐적으로 하되 솔직하게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찰이라는 것을 주기적 성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주기적으로 성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당연히 메모하면서 하셔야 하고요. 아침에 저는 그래서 성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이제 아이캔 모닝 루틴 같이 하시면서 10분 동안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성찰적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지? 이때는 나라는 단어를 계속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거, 나의 특성, 나의 개성 등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계획할 때, 이런 때는 정말 자기가 주체가 돼서 튀어 올라와야 됩니다. 자, 하루의 일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보내시고 존재적인 나로서 자꾸 나를 욕심내서 나는 어떻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와 일 그 자체에 몰입해서 하루를 살아냈어요. 주무시기 전에 성찰의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죠. 특히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타인에 감사해 하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내가 이루어낸 성취가 무엇이지? 오늘 내가 지적으로 성장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회고해 보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갖는 것. 이것이 성찰의 핵심에 해당하거든요. 이때는 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포스터 신드롬 같은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집중적인 자기 성찰을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암과 동시에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좋은 무엇인가를 준 모든 요소들 사람들에게 감사해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로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잘 가꾸면 이걸 셀프 케어라고 해요. 자기 돌봄이죠. 이 자기 돌봄을 주기적으로 하시면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 자기를 버려도 그것이 진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임포스터 신드롬 같은 것들이 깃들 여지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장한 과정이 임포스터 신드롬에 취약한 나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방식의 실천을 통해서 임포스터 신드롬을 극복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김 교수님의 5분 강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 멋지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